기간이에요. 같이 학교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오늘 이번 기수는 한 20분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오고 계신 분들이 있고 하시니까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주차고 1주차에는 이제 GPL의 개요, 그 다음에 물건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요. 2주차는 이제 이 물건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전자소송, 3주차는 이제 세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절세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4주차에는 NPL 실전 투자로 해서 NPL로 어떻게 수익을 얻는지. 지금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제가 금융기관 32년 근무를 하면서 NPL 매각을 했었고 매각 심사를 했었어요. 근데 상가가 5억짜리라면은 한 우리가 60%에서 담보비율 60%에서 3억 정도 대출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매가 들어가면은 이제 한 3억 5천 정도가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은행은 원금 3억하고 이자를 다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바뀌었어요. 여러분 보면은 상가가 임대중, 통임대중 이래요. 지금 상가가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5억짜리 상가가 3억 대출을 해줬는데 NPL 사들이 3억에 매입을 해갔어요. 원금 3억에. 그런데 이게 얼마에 낙찰이 될 것 같아요? 5억짜리가 은행에서 3억 대출해줬는데 은행에서는 3억 정도 대출해주면은 한 80% 정도 낙찰돼도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겠다라고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2억에도 매각이 안 돼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들은 거의 다 문 닫을 정도인데요. 상황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딸이 있는데 네일아트를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숨 네일아트라고. 그런데 과거에 10명 이상 직원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내보내고 3명 남았는데도 인건비를 제가 매달 인건비 보전을 해줘요. 아빠 직원들 인건비 처리인데 월급을 못 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은 안 그래도 우리 딸은 그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딸까지도 그러는 것보다 지금 실감을 해요. 딸이 지금 10년 넘게 네일아트를 했었는데 이제 폐업을 해야 될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강의가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한 달에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긴다면 2만 원 투자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저도 경매 강의도 하고 NPL 강의도 하고 다양한 강의를 했지만 실제로 강의를 해서 수익과 직결되는 강의는 이 강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GPL로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은 저를 흉내내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쪽에 투자를 잘못했다가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강의를 들어보면은 그 이유들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강의장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노후를 충분히 이걸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내가 이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던 사례들인데요. 아니면은 제 친구가 투자를 했던 사례인데 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은 저는 이제 한국열린사이버대하고 단국대 경영대학에서 파생상품, 재무관리, 특수경매물 건너 강의를 하고 저는 이제 직장에 있을 때 국가공인자산관리사, PB 인증자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을 많이 땄습니다. 이 자격증을 많이 이제 취득을 하게 된 경위가 퇴직이 불안했어요. 퇴직 후에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이제 주변에 이제 퇴직한 선배님들을 보니까 사회복지센터를 설립을 해서 한 달에 한 300 정도 수익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이 책을 썼어요. 신의 직장인의 평범한 셀러리맨 투자 경매로 5년에 10억 벌다라는 책을 쓰니까 경매 학원에서 강의를 좀 많이 요청이 와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게 그 많은 인원들을 어떻게 모을 수가 있었나. 60명, 부천 복사골 문화센터에서는 300명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강의만
개설을 하면은 수강생이 300명, 60명이 모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하나의 그분들의 인플라였는데 저는 그걸 몰랐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느꼈던 거는 나한테 맞는 것은 강의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강의 스킬이 자꾸 늘어난 거예요. 3시간 강의를 하라고 하는데 3시간을 도저히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PPT 3개 띄워놓고 3시간을 강의해요.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사람들이 발전하게 되는 경우인데 어쨌든 다양한 책들을 많이 쓰고 저는 이제 인문학 강의를 좀 해보려고 인문학 책을 지금 계속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자 지금은 이제 한번 결론을 한번 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MPL이라든지 GPL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MPL 투자를 했을 때는 자 MPL의 정의가 뭐냐면 Non-Performing Loan 그래서 부실채권이에요. 부실채권. MPL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연체가 돼서 5개월, 6개월 연체가 되면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경매 개시 결정이 났을 때 그때 MPL 채권을 매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MPL이 이제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고시원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경매 신청도 전에 사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손실을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MPL은 경매 신청되어 있는 개시결정난 채권을 매입을 해서 누군가 낙찰이 되고 잔금을 치를 때 배당을 받는 게 MPL이에요. MPL도 넷째 시간에 배우겠지만 론세일, 채권 양도양수 방법이라든지 채무인수 방식, 입찰 참가 조건부 사후정산 방식, PRO 방식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투자를 처음에 론세일밖에 없었지만 MPL 투자하시는 분들이 금융기관에 상품을 만들어가서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MPL이에요. 근데 GPL은 뭐냐면은 부실채권이 아니라 MPL은 부실채권인데 GPL은 굿 퍼포밍 론이에요. 정상채권의 아파트 담보대출이에요. 제가 명칭을 했어요. AI의 GPL이 무엇이야 라고 쳐보면은 이상준 박사가 창시한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 시세차익, 유동한 순환투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투자를 하실 때 주의를 기해야 됩니다라고 AI가 알려줘요. 그런데 GPL은 여러분들이 제가 정상채권의 아파트 담보대출이라고 명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초창기에 이제 강의를 할 때 후순위 담보대출이라고 하니까 네이버나 다음에 후순위로 다 나오죠. 근데 GPL은 1순위도 있고 2순위도 있어요. 1순위. 그러니까 아파트 담보대출만 하는 거예요. 왜 아파트 담보대출만 하게 되냐면은 저도 투자를 했을 때 원금 보전을 받고 싶고 투자자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4년 전에는 80%까지 대출했어요. 담보비. 그러니까 5억짜리였다면은 아파트 KB세가 5억이면은 80%면 4억을 대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80% 대출을 해주고 1년이 지났는데 아파트 가격이 20%가 하락이 됐어. 그리고 80%에 낙찰이 됐어. 그럼 원금이 다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보고 65%의 기준을 맞춘 거예요. 65%. 거기에 대해서 자, GPL도 이 사람이 5개월, 6개월 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경매 신청을 하고 채무자 도촉을 한 다음에 채무자한테 경매 들어가면 80%에서 85에 매각이 되니까 15%가 날아가니까 부동산을 매매로 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15%를 가지신 다음에 월세로 이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렇게 말을 듣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GPL 투자를 해서 연체가 될 수도 있어요. 이자를 잘 내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자를 잘 내는 물건들을 일단 선별해 드릴 테니까 그런 물건을 잘 들어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강의의 목적이겠죠.